이마트24에서 가져가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프리미엄, 하나는 프렌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객들에게 기존의 편의점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사를 하겠다. 기존에 없던 무인 매장이나 리저브 매장이나 아니면 프리미엄 공간에 대한 설계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맛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마트24 디자이너 박효정입니다. 저는 이마트24에서 고객들의 일상을 즐겁게 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고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 작품은 최근에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수상을 했던 수일술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일술은 우리 선조들의 옛 술 문화를 담고자 진행이 되었던 프로젝트고 이마트24가 한국형 프리미엄 편의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주를 알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한국 최초의 유량 악보인 정관보를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을 해서 가장 한국적인 요소들로만 디자인을 풀었던 작품입니다. 저희가 이런 수상을 한 것 자체도 기뻤지만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스타 디자이너였던 카림 라시드에게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굉장히 기뻤고 또 이번에 위너 패키지를 저희가 받았을 때 수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패키지여서 팀원들과 굉장히 기쁘게 그 순간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대표 상품 중에 하루 2리터라는 물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마트24에서 가장 처음으로 패키징이 새롭게 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물 같은 경우는 제작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보통은 다 디자인 팀에서 다 셀렉을 해서 넘어가는데 이제 하루 1리터는 직원들 공개 투표를 해가지고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고 실시를 했었는데 고객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경영주들에게도 이제 타사 대비 이마트24 물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정말 확실하다. 어디를 가도 이마트 물인 줄 알겠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제작을 한 사람으로서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브랜드의 정의는 브랜드다움, 그 기업의 정체성이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담고 있는 메시지나 지향점, 이런 부분들이 그 브랜드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명확할 때 고객들도 이 기업이 바라고자 하는 바를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한 소통 과정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를 팔로잉하게 되고 브랜드가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는 일관성하고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계속해서 그 브랜드가 어떤 거를 말하는지 고객들한테 전달이 될 거고 소비자들이 지금은 이 브랜드를 구매를 하는 게 단순히 뭔가를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아나 나의 가치관의 표현으로서 브랜드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브랜드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나가는 마케팅적인 메시지, 비주얼적인 디자인 그리고 판촉 매대의 메시지까지 다 통일된 목소리로 이러한 회사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만 고객들한테 이 부분이 전달이 되고 또 좋은 기업으로서 시장에 살아남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요소는 저희가 메인 컬러가 옐로우랑 그레이를 쓰고 있어서 이런 옐로우의 밝은 느낌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빛도 되고 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저희 매장에 들어오셨을 때도 좀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풀어나갈 때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편의점이라는 업체 자체가 시장의 흐름이나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저희가 사는 상품이나 브랜드에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한계에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저희는 편의점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고객들에게 기존의 편의점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사를 하겠다라는 모토로 시작이 돼서 기존에 없던 무인 매장이나 리저브 매장이나 아니면 프리미엄 공간에 대한 설계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맛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편리함을 위한 것들이 이제는 거의 다 이 편의점 안에 담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세탁 매장도 존재를 하고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바리스타 매장, 베이커리 매장 이런 부분들이 점점 세분화돼서 전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PL 패키지 이런 걸 맡기도 하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에 관한 부분을 맡는다던가 각자 다 개별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다 하나씩 맡고 있고 또 단타로 진행되는 건도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각 업무 스케줄을 좀 봐가면서 분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품 개발이라는 게 현실적인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단가나 공장에 뭐 기계가 얼마만큼 설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던 만큼 시연이 안 되는 부분은 솔직히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최근에서는 환경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전사적으로도 이런 친환경 패키지를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하루 2리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리패키징 과정을 거치면서 라벨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외에 쇼핑백 같은 경우도 아직 매장에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친환경 쇼핑백을 개발해서 단순히 이거를 친환경 소재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2차 가공을 통해서 고객들이 이 쇼핑백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기술에 관해서는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사이니지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와인 코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와인을 사시는 분들 대부분 와인에 대한 지식이 적기 때문에 고르시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조금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이니지를 통해서 약간 상품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좀 고르기 쉽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 외에도 사실 저희가 한국형 아마존 고라고 김포DC점에 처음으로 무인 매장을 스타트를 했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테스트였지만 좀 더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무인 매장에서 좀 더 새롭게 더 쉽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인 단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100% 무인이 있고 하이브리드 매장이 있는데 일정 시간은 경영주분들이 경영을 하시고 나머지 직접 운영을 안 하실 때는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경영주분들이 인건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본인들의 개인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시는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24에서 가져가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프리미엄, 하나는 프렌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값비싼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편리함도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매장 안에서 편리한 서비스나 또 다양한 상품들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프리미엄 때문에 너무 딱딱해지지 않게 좀 더 위트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재는 뭐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더 밝게 만들거나 이런 시도를 통해서 고객들이 좀 더 부담감 없이 매장을 방문하시고 또 쇼핑을 하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주얼적인 거 전에 디자인 기획을 하는 그 단계까지가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상품의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비주얼을 입히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디자인이 진정성이 있고 고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마트24 브랜드실에는 총 9명의 디자이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저희는 팀장님은 안 계세요. 그 위에 실장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파트너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가 각자의 맡은 일에 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실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런 브랜드의 방향성이나 디자인적인 철학 이런 부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브랜딩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주축이 돼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 회의에서 다 같이 토론을 하면서 현재까지의 우리의 방향성은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끌고 나갈지 우리의 이런 강점들은 어떻게 살려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토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고요. 전사적으로 매뉴얼을 잡아야 되는 일은 주로 매니저 역할을 한 2명 정도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팀원들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다 같이 개발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했을 때 기간은 대략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가 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굉장히 간단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일을 맡기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보통 한 달이나 더 짧게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기획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비주얼에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는 제일 먼저 비주얼 서칭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비주얼적인 거 전에 디자인 기획을 하는 그 단계까지가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 앞단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뭐 전반적인 트렌드를 조사를 한다던가 직접 시장 조사를 가기도 하고, 매거진이나 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챙겨보는 편이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상품의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비주얼을 입히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디자인이 진정성이 있고 고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이 스토리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이 상품이 매장에서 어떻게 진열될지, 주변의 상품들은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리고 그 관련된 홍보물들은 어떻게 나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고객의 여정지도라고 하는데, 고객이 이제 외부에서 저희 상품을 인지를 하고 들어와서 어느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고 상품 진열장으로 가서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리뷰를 하는 과정까지 모든 순간순간에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상품들이 노출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리서치 툴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서핏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다양한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서 그 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5, 6가지의 컨텐츠를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그런 부분들도 받아보고, 필요하면 시장 조사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을 먼저 많이 살펴보려고 하는 편이고, 가끔 가다가 어떤 브랜드를 봤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된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 작업을 한 에이전시를 찾아보고 그 에이전시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편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광고로 나와 있는 거는 단편적이지만 그 에이전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상품을 어떻게 준비를 했었고 어떤 과정으로 풀어나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율수율 같은 경우는 총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상품을 선정하고, 두 번째로 컨셉이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입히는 과정, 이렇게 3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형 프리미엄 편의점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해외 시장에 저희 상품을 알릴까라는 좀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잘하고 있는 주류에 관한 것, 그리고 좀 한국적인 것, 이런 거를 합쳐봤을 때 전통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통주라는 아이템이 선정되고 나서는 저희가 서칭 과정을 굉장히 길게 잡아갔는데, 과거의 선주들이 어떤 술문화를 즐겼는지, 또 한국적인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서칭하는 데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을 소요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관보라는 메인 모티브를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확실하게 고객들에게 인지를 시킬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순우리말 상품명이라든가 가장 한국적인 요소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는 저는 편의점의 장점이 오프라인에 굉장히 스몰폼으로 존재하고 전국에 어딜 가나 편의점을 만나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위치적 장점을 활용해서 여기에 온라인 사업을 조금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요. 무인 매장이나 배달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들도 저희 이마트24에 와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하는 방향성도 좀 더 환경을 생각한다든가 좀 사회에 이득이 가는 쪽으로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모아져서 좀 고객들에게 좀 아름다운 결과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브랜드가 담고 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케아 같은 경우에 고객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가 과연 하나하나의 디자인이 모두 아름다워서 사랑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철학이나 또 내놓는 상품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도 이 브랜드에 대한 진정성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고객들에게도 전달됐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3, 4페이지까지 구성을 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 안에서 나는 어느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까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디자이너가 단순히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선 이마트24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9to5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근 이후에도 개인적인 자기 개발이나 개인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요. 전반적인 기업 문화 자체가 수직적이기보다는 좀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거나 뭔가를 제안하고 싶다라는 성향의 분들이면 이제 일하시기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24에 입사를 했을 때는 저는 포트폴리오가 나름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어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디자인할 때도 안에 들어간 작품만이 나의 디자인이 아니라 표지부터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이 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고, 대신 저의 좀 기획적인 장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상품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전체 하나의 프로젝트 보고서 개념으로 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입사한 이후에 피드백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풀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좋아서 합격을 시키게 됐다라는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었고, 이제 지금 저희 회사에 취업을 하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 전공은 다 다르지만 좀 이렇게 전체적인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취업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저는 만들 때 컨셉을 잡고 갔는데 디자인 레포트라는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었어요. 표지에서도 그런 모두가 느낄 수 있게 디자인을 했었고, 그리고 첫 장에 저는 바로 목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었는데, 이제 심사위원들도 아무래도 첫 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첫 장에서 저는 어떤 디자이너이고 어떤 디자인을 추구하는지를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부분을 넣은 게 있었고, 저는 많이는 아니고 한 7작품 정도를 넣었는데, 이제 구성을 할 때는 제가 가장 장기적으로 좀 크게 운영을 했던 프로젝트를 메인으로 3개를 넣었고, 이 프로젝트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 안에서 나는 어느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까지 뒤에는 주로 이제 단품 작업들 했던 위주로 구성을 했었어요. 써머리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기타 작업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좀 보실 수 있게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이게 거짓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던 게 저의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주얼적인 딱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크게 담으려고 했었고, 대신 메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3-4페이지까지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그 부분에서 운영되는 프로세스를 같이 넣어서 이제 이미지 보면서 간단하게 저의 작업 스타일을 좀 보실 수 있게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라는 게 좀 단정해야 되고 좀 내용 전달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단정한 서체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을 봤을 때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디자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일을 할 때도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나만 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일을 할 때 같이 연관된 부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업도 있을 수가 있고 마케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MD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팀들이랑 소통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좀 끌어나가실 수 있는 분이면 좀 더 일하기가 좋고 또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 직장에 있었을 때 매장 그래픽 작업을 맡아서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뭐 브랜드나 패키지 위주로 작업을 하던 사람이라서 큰 매장을 디자인을 하려니까 도면 보는 것도 어렵고 뭐 소재나 이런 부분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고생도 하고 심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과연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이마트24에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우연찮게 리저브 매장 디자인을 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할 때 남들보다 도면을 보는 법이나 뭐 전체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당장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일이 나한테 도움이
도움을 주는 순간이 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 진행하면서 이제 과거에 일했던 분들을 또 뵙기도 하고 순간순간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제 디자이너로서의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디자이너의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많이 오잖아요. 디자이너로 계속 있을지 아니면 디자인을 이용해서 좀 더 다른 일을 해볼지.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디자이너로서 남고 싶은 부분이 있고 제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디자이너가 단순히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한 이러한 디자인 작업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고 또 이러한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계속 쌓아나가서 앞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될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는 게 저의 최종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